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요즘 제주 시내 아파트 분양권이 수천만 원씩의 웃돈을 받고 팔릴 정도로 뜨거운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집값 폭등이 확산되면서 서귀포시에서도 모델하우스 앞에서 새벽까지 장사진을 이루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모델하우스 앞이 때 아닌 인파로 북적거립니다. 밤 10시를 넘은 늦은 시간이지만 건물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밖에도 수백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변 도로는 사람들이 몰고 온 차량들이 가득 차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대기번호를 부르자 복권에라도 당첨된 듯 환호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36이요? 당첨됐습니다. 38이요? 서귀포시 강정동의 공동주택 48세대 분양에 몰린 사람은 2천여 명.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청약 접수는 이튿날 새벽 1시에야 끝이 났습니다. 아침 11시부터 와서 기다려가지고 5시 반 정도에 번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10시 반인데 아직도 못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난해 말 분양된 인근 아파트에서는 프리미엄이 최고 1억 원까지 붙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 이러다 보니 분양권 전매로 한 몫을 챙기려는 기획부동산까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택지개발 지구가 위에 있다 보니까 어떤 프리미엄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이쪽이 좀 많이 부동산에서 움직이니까. 최근 서귀포 혁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85제곱미터에 4억 5천만 원까지 올라 불과 1년 만에 2배나 뛰었습니다. 제주도는 웃돈을 주고받는 분양권 전매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고 판단해 수도권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제주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앞으로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제주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살았던 사람부터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일부 대규모 아파트에만 시행됐던 주택분양 지역거주 우선 공급제를 모든 지역에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6개월 이상, 100세대 이상은 1년 이상 제주에 주소지를 두어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7월 한 달이 갈치를 잡을 수 없는 금어기로 지정되면서 제주 지역 어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가 제주에서 현지 설명회까지 열었지만 반발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황금어장이자 은갈치로 유명한 제주. 하지만 지난해 갈치 여획량은 4만 톤으로 30년 만에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란기인 7월부터 9월 사이 가운데 한 달은 갈치잡이를 금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주 어장이고 주 산란기가 7, 9월 달 인정을 강화할 때는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 위해서는 7월 달을 전체 업종이 같이 금어기를 설정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갈치 자원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이미 5월을 자율 휴업기로 운영하는 만큼 7월까지 조업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특히 다른 지역 대형 쌍끌이 어선에는 금어기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린 고기 잡아오는 거는 해양수산물이랑 단속한 적이 한 번도 없고까지 이런 거를 자원보조를 해야지 왜 저희들이 성숙한 고기를 자원보조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민들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조업 금지 구역이라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 간담회도 우리가 이게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저희한테 지금 간담회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거꾸로 됐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주 근해만 금어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동지에 가서 작업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에는 제주도와 협의해 금어기와 구역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면서 올겨울에도 말라 죽은 소나무 수만 그루를 베어내야 하는데요. 제거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또 다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캐한 냄새와 함께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제선충병에 감염돼 베어낸 고사목들을 모아 태우는 골재 채취장입니다. 이곳에서 소각 작업이 시작된 것은 3년 전. 이틀에 한 번꼴로 나무를 태우는 바람에 인근 말 사육장에서는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비가 방목지에 철조망을 훼손하는 바람에 사육하던 말이 10여 차례나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방목지에 그 차량들이 제선충 작업 차량들이 그 진입하면서 철조망들을 훼손해서 말들이 그 도로까지 나와서 차량의 그 사고라든가 어떠한 이 농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했었습니다. 고사목 제거 작업이 이뤄진 또 다른 지역의 과수원. 과수원 한복판의 묘지 위에는 포크레인이 지나간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근처의 자연석들도 부서졌습니다. 고사목 제거업체가 사전에 통보도 하지 않고 자물쇠를 뜯고 들어간 겁니다. 고사목 제거하는 건 좋은데 묘지 부분에 차가 올라탔어요. 이게 진짜 많이 화가 났고요. 사전에 연락만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훼손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제선충병 방제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도민들의 피해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제주도에 접수된 피해 민원은 200여 건. 제선충병 완제 방제에 실패한 가운데 피해 주민들을 위한 뾰족한 보상 대책도 없어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동양시멘트의 제주 공급 단가 인상에 따른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가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중국산 가운데 제주에서 사용 가능한 품질의 시멘트와 가격대, 물류 비용 등을 따지는 등 레미콘 협동조합과 함께 수입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주택건설 호황으로 시멘트 수급난이 심각해진 데다 지난해 국내에 7억 달러 규모의 외국 시멘트를 수입한 만큼 수입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다음 달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보여 보육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교육감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고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이 피켓을 들고 청와대 앞에 나섰습니다. 전국 14군데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누리과정에 긴급 국고 지원을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돈을 내놓으라 그러고 교육감 입장에서 돈 만들 방법은 기댈 곳은 국가밖에 없을 텐데. 도의회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에서 받는 법정 전출금을 늘리라는 제안에 대해 교육청은 그렇게 해도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조례만 개정을 해버리면 3.6%를 약 다른 광역시처럼 약 5% 정도로만 이렇게 상향을 해도 상당 부분 우리 교육재정 압박을 해소할 수 있거든요. 상향 조정하더라도 사실상 누리과정이 한 600억이 넘는데 실제 한 100억에 이해합니다. 교육감이 다른 현안들은 놓아둔 채 보여주기식 시위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할 게 아니고 이게 신청 없이 이런 데 가서 로비해야 될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편 의원들은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신제주권의 학교 이전을 서두르고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부교육감 공석 사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4번째 국제학교인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의 설립 계획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는 유초, 중, 고등 통합학교로 미국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정원은 68학급에 1,254명으로 내년 9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도내 학교 교사 3명 정도를 이곳에 파견해 공교육과 교류하고 수영장 등 학교 시설도 인근 학교 학생과 주민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생산부터 인력 양성까지 한 번 이루어지는 원스톱 체계가 구축됩니다. 여수 MBC 문형철 기자입니다.
각종 성능 시험 설비를 갖춘 항공센터와 상시 비행이 가능한 간척지. 잘 갖춰진 우주 항공 인프라는 공군이 드론 산업에 뛰어들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됐습니다. 고흥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런 공역에 대한 좀 자율성도 넓고요. 얼마나 기술적인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지를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는. 지난해 고흥군이 드론 시범 사업지구에 포함된 데 이어 전남 지역 전략 사업에 드론 산업이 선정되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사업비 2천억 원 규모의 드론랜드 조성. 창업, 기술지원센터 등 드론 제조, 연구 개발을 뒷받침할 각종 시설은 물론 드론 기술학교와 전시박물관, 국제경기장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표준화된 장비 개발, 드론 관제 상황실 구축 등도 드론랜드 조성 사업의 한 축입니다. 고흥군은 관련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공장 신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는 한편 세부적인 육성 계획을 수립한 뒤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3월 달에 종합계획이 완성되면 기재부 심의를 승인을 받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한편 부산이 해양 분야에 특화된 드론 개발에 나서는 등 다른 지역도 드론 산업 육성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정책이 성공적인 신산업 육성에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네, 오늘은 얼었던 강물이 녹아든다는 절기 우수입니다. 이 절기답게 한층 더 짙어진 봄 기운을 느낄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적인 10도를 웃돌면서 3월 상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차차 흐려져 밤부턴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고요. 이 산간에는 1에서 3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비와 눈은 주말인 내일 새벽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고요. 낮부턴 점차 맑은 하늘을 보이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6도가량 크게 올라 있고요. 낮에는 어제만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평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남부 지역은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한결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의 기온 5도 내외로 출발해서 1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성판악의 기온 2도, 윗세오름은 여전히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섬적 하늘은 흐리지만 큰 추위 없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김포와 인천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일요일에는 조금 쌀쌀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천 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제부터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서류 심사에 착수했고 내일부터 후보자 면접, 29일부터 자격 심사를 한 뒤 다음 달 4일부터 20일 사이에 경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까지 제주 지역 선거구 실사를 진행해 경선 여부를 결정한 뒤 오는 22일부터 후보자 면접을 실시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경선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원희룡 도정의 관건선거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중앙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지사의 선거사무소 방문과 일부 후보들의 원희룡 마케팅에 이어 제주시가 공무원들에게 선거 관련 여론을 파악하라고 지시하는 등 선거 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제주에만 분포하는 특산식물인 제주 고사리삼의 최대 군락지가 발견됐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은 제주시 구좌읍 김영리의 해발 100m 지역 고자월 220제곱미터에서 제주 고사리삼 4천여 개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 목록 위기종인 제주 고사리삼은 지금까지 46개 군락지에서 2천여 개체가 조사됐는데 이번 조사로 개체 수가 3배가량 늘어나게 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전교조 제주지부장과 정책실장, 사무처장 등 전임자 3명에게 오는 20일까지 학교로 복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전교조 법외 노조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전임자 3명 모두 학교로 복귀하기로 결정했고 교육청은 사무실 임대료 지원금 회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호황에 힘입어 지난해 제주지역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서비스업 생산은 1년 전보다 6.1% 늘어 전국에서 가장 증가폭이 컸고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부동산 임대업이 25% 늘었고 금융보험이 15% 늘었습니다. 제주 지역은 지난해 소매 판매 증가율도 7.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